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위청과 곽거병, 그 중에서 곽거병, 불패의 젊은 영웅입니다. 곽거병은 위청과 사이에 누가 있냐 하면은 위부인, 위소아. 위청은 소아의 오빠였고, 그리고 곽거병은 소아가 한무제에게 오기 전에 평양 혈리 곽중유의 사통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곽거병은 위청의 여동생인 소아의 아들이었다. 그녀가 무제의 귀염을 받아 후궁이 되자 일찍부터 궁궐에서 살았다. 그리고 무제 7년 정벌 때에는 18살로 종군에서 유격대를 지휘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는 이때의 공로로 관군후에 임명되었고 또 3년 후에는 표기장군에 임명되었다. 여기서 설명해. 그는 곽거병은 고난 속에 자란 숙부 위청에 비해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장군으로 유달리 눈을 끄는 화려한 존재였다 합니다. 곽거병 부대는 언제나 정선된 정예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참 부장부대의 병졸과 군마와 병기 등과는 비교가 안 됐다. 그리고 곽거병은 늘 정예 기병을 이끌고 대군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 적진 깊숙이 진공에 들어갔는데 그의 부대는 또한 행운도 따라서 한 번도 공경에 빠진 적이 없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노장군들은 항상 늦게 도착하거나 해서 기회를 잃고 죄를 범했다. 이로 인해 곽거병에 대한 무제의 신임은 나날이 두터워지더니 그 신임이 대장군 위청도 능가할 기세가 되었다. 무제도 쫀쫀한 사람은 아니었네.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흉노의 혼야왕은 번번이 한나라에게 패해 수많은 병조를 잃었는데 모두 곽거병의 군대에게 패한 것이었다. 흉노의 선우는 격노하여 그해 가을에 혼야왕을 처벌하기 위해 출도하도록 명했다. 그러자 혼야왕은 효도왕 등과 공모하여 한나라에 항복할 결심을 하고 사자를 보내 우선 변경의 수비를 맡고 있던 한나라군에게 우리가 항복하겠소 하는 뜻을 전했다. 때마침 한나라의 이식장군이 황하유역에 성체를 쌓고 있었는데 혼야왕의 사자를 맞이하자 즉각 무제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무제로서는 흉노의 말을 섣불리 믿을 수 없었다. 무제는 흉노 병들이 항복을 가장하고 들어와 변경을 습격할 것을 우려해서 곽거병을 불러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효도왕을 만나 살펴보도록 명령했다. 곽거병의 군사는 황하를 건너 혼야왕의 부대로 다가갔다. 혼야왕의 부대는 한나라 군대를 보자 많은 병사들이 투항을 거부하였고 일부는 도망쳤다. 흉노의 그 부대의 특징이 용감하게 싸우지만 전세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앞에서 하더군요. 이에 곽거병은 말을 달려 혼야왕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순식간에 도망가려는 자 8,000명을 베어버렸다. 이어 혼야왕만을 말에 태워 무제에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항복한 군을 통솔하고 황하를 건너 귀로에 올랐다. 이때 항복한 흉노가 수만 명을 헤아렸다. 장안에 도착한 후 천자는 곽거병에게 수십만 금에 해당하는 금백을 하사했고 혼야왕에게는 1만 호의 봉지를 주어 탑음후에 임명했다. 이어서 무제는 곽거병의 공을 칭송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표기장군 곽거병은 군사를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여 서여광 혼야왕과 그 부하를 모조리 우리나라에 귀순시켰다. 표기장군 곽거병은 만여 궁전수를 이끌고 행동이 민첩하고 난폭한 흉노인들을 경멸시키고 8,000여 적들을 참했으며 32명의 적국왕들을 투항시켰다. 더구나 우리 장병에는 전혀 손상이 없이 10만 대군이 모두 귀환했다. 그들의 전쟁의 노고에 의하여 황하 연안으로부터 요새밖에 이르는 땅에서 후환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다. 이로써
표기장군 곽계병에게 1700호를 더 하사하노라. 그리하여 농서, 북지, 상군의 주둔군을 반감시켜 백성들이 노역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한나라는 귀순해온 흉노를 변경해 옛 요새 바깥 땅에 분산히 이주시켰다. 그들은 모두 황하 이남에 정주하도록 하였고 자신들의 풍습을 유지한 채 한나라의 속국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다음 장. 치열한 사막전. 원수 4년 본 무제는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5만의 기병을 이끌게 하고 수십만의 보병과 물자 수송 부대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했는데 전투와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데 능한 병사들은 모두 표기장군 휘하에 배속되었다. 원래 표기장군 곽거병은 정양에서 출병하여 선우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포로를 잡아 문초해보니 선우가 동부전선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한해 무제는 급히 작전을 변경하여 곽거병으로 하여금 대군에서 출정하도록 하였다. 대장군 위청에게는 5만 명의 병사를 주어 즉시 사막을 횡단하여 표기장군과 함께 흉노 공격에 나서라고 명했다. 이때 전에 흉노에 투항했던 조신이 선우에게 말했다. 사막을 건너온다면 한나라 군사는 지쳐있기 마련이니 작전을 잘 쓰면 무난히 적을 생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우는 정예군으로서 사막의 북쪽 기슭에 포진했다. 당시 위청의 군대가 출정하여 이미 천여리를 행군했는데 선우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위청은 무강거란 편제로 에워싸고 포장을 씌워 방호시소를 갖춘 차량이라고 합니다. 무강거를 고리 모양으로 늘어놓아 군용으로 삼고 5,000기를 적진으로 돌격시켰다. 선우 그 흉노의 대표 왕 선우도 약 1만 기를 내보내 이에 맞섰다. 마침 해가 저물 무렵이었는데 질풍이 모래를 휘말아 올리며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다. 살아있는 표현이네. 양군 모두 상대방의 움직임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모래 때문에. 한나라 군대는 좌우 양날개의 병력을 파견하여 선우의 후면을 포위하도록 했다. 선우는 한나라 군대가 병력으로도 우세할 뿐 아니라 투지도 왕성하여 이대로는 자신들의 전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황혼 속에서 노새 6마리가 끄는 수레를 타고 정예병 수백 기와 함께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서북쪽으로 도주했다. 양군이 뒤섞여버린 격전은 날이 저물어도 계속되었고 한나라 군대가 살상한 흉노군의 병사들이 한나라 병사의 사망자 수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다가 사로잡은 포로의 입에서 선우가 이미 탈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나라는 경기병들을 파견하여 이들 어둠을 뚫고 선우를 추격했다. 대장군 위청도 직속 부대를 이끌고 추격했다. 흉노는 대열이 흩어지며 도주했고 새벽녘까지 200리쯤 진격했지만 선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위청은 여세를 몰아 계속 흉노를 몰아붙여 만여몇 적병을 참하고 조신성을 함락시켜 흉노가 비축해 놓은 양식을 차지했다. 이곳에서 하루를 머문 후 철수했는데 이때 성곽을 다시 쓰지 못하도록 불태우고 성 안의 나머지 양식도 모두 불태우고 돌아왔다. 한편 대장군 위청이 선우와 대전하고 있을 때 전장군인 이광과 우장군 조이기가 이끄는 부대는 본대와 떨어져 동쪽으로 진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다. 두 장군이 본대에 합류한 것은 본대가 사막 남쪽까지 철수해 왔을 때였다. 위청은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 장사로 하여금 이광 장군을 공문서에 의해 신문하도록 하자 이광은 자결해 버렸고 조이기는 속죄금을 내고 평민이 되었다. 이 전쟁에서 위청 휘하의 군대가 귀환하기까지